한동훈 특검법,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이 함께 22대 국회 때 추진한다는데요. 뭘 잘못했기에 특검을 한다는 걸까요? 이 특검은 맞는 겁니까요? 공부할 준비 되셨습니까? 뉴스 정복의 길, 지금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동행가 뉴스터디 동정민 앵커입니다. 자, 여당에서는 22대 국회가 이러다 특검 공화국이 되겠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여기 쭉 10개 붙여놨는데요. 자, 이 중에서 이제 이채원 참사 특별법, 특별진상조사위원회를 꾸린 여기 빼고는 이제 다 특검이죠. 자, 특검이어 봤더니 지금까지 14차례가 있었는데 14차례 특검 기간이 평균 73일. 73일이라면 2달 반 정도 되는 기간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걸 다 하면 네, 윤석열 대통령 임기 3년 내내 특검하다가 끝날 판이에요. 자, 물론 그렇다고 특검 필요하면 또 해야죠. 그죠? 해야죠. 자, 일단 9개 지난 시간에 살펴봤고 오늘은요, 이 한동훈 의혹 특검법을 살펴볼 겁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조국 혁신당의 1호 법안이고 민주당도 함께 하겠다는데요. 대체 한 전 위원장은 뭘 잘못했기에 특검을 해야겠다고 얘기를 하는 건지 여러분 아십니까? 자, 오늘 기회에 한번 공부를 해보시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여기에 대해서 일절 대응을 하지 않고 있는데요. 자, 뭘 잘못했다고 지금 특검까지 하겠다는 건지 세 가지입니다. 조국 혁신당이 한 전 위원장 특검에서 밝혀내야 할 부분이라는 게요. 1번 검찰 소발 사주 의혹이라는 게 있고 2번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관련 의혹이라는 게 있고 3번 자녀 입시 비리 의혹이라는 게 있어요. 자, 하나씩 살펴보죠. 1번. 먼저 1번 살펴봅니다. 자, 검찰 고발 사주 의혹 기억나십니까? 손준성 검사, 대검 수사 정복 정책관을 하다 정보를 모으는 일을 했던 손준성 검사가 2020년 4월이라면 뭐가 있었던 기간이냐면 지난 총선 때, 4월 총선 때. 자, 뭘 했다는 거예요? 김웅 검사 출신의 당시에 미래통합당 후보로 나온 김웅 후보에게 고발장을 사주했다는 의혹이죠. 누구를 고발하라고 사주했냐면 유시민, 최강욱, 황희석 같은 범야권 인사다. 그리고 뉴스타파 기자 같은 언론인 등 총 13명을 고발해달라라고 사주를 했다는 내용인데, 자, 요게 지금 여기서부터 이제 한동훈 위원장과 연결이 되는 건데, 이제 여기에 고발장에 그러면 뭘 고발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왜 고발하냐고 돼 있냐면 피해자가 있다. 이 사람들에게 피해를 본 사람이 있다. 그 피해를 본 사람이 누구냐? 3명이다. 피해자로 3명.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이 세 사람이 피해를 봤다. 뭘? 당시 신라젠 의혹 사건이나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이들이 잘못된 내용을 막 얘기를 하면서 이들이 명예훼손을 당했다. 라는 내용으로 고발을 해달라라고 이제 사주를 했다는 그 의혹이죠. 민주당 등에서는 당시에 손준성 검사 혼자 일이 아니고 이 피해자라고 쓰여 있는 이 사람들이 지시해서 이 고발장을 사주한 거다라고 의혹을 계속 제기를 해왔던 거예요. 그래서 누가 수사를 한 거예요? 실제로 공수처가 수사를 한 거죠. 네, 했어요. 이거에 대해서. 그런데 어떻게 수사 결과가 어땠냐면 이들에 대해서는 모두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지시를 이렇게 사주하라고 지시한 의혹을 밝혀내지 못한 거죠, 공수처는. 근데 이제 좀 반전이 벌어진 게 손준성 검사는 고발에 사주했다고 공수처가 보고 기소를 한 거예요. 그런데 손준성 검사가 1심에서 징역 1년, 본인은 부인을 했어요. 자기는 사주한 적이 없다. 근데 징역 1년 실형을 받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이 다시 이 한동훈 위원장을 고발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다시 고발을 해요. 자, 1심 받았네. 고발 사주 맞네. 그러면 진짜 이들이 지시를 했을 거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근거가 뭐야? 특히 한동훈 위원장이 지시했다는 근거가 뭐야? 요걸 하나 되는데요. 뭐냐면, 자, 고발 사주를 하기 전날에 카톡에 한동훈 위원장이 뭘 올렸다는 거예요. 무슨 내용이냐면 검사들이 단체로 모여있는 단체 카톡방이 있었는데 당시에 거기에 손준성 수사정보정책관도 있었고 다른 검사들도 있었고 거기에 뭘 올렸는지 몰라요. 뭘 올렸는지 모르고 흔적만 남아있어요. 한동훈 위원장이 30장의 사진 파일을 2번 올린 흔적이 남아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은 자, 이게 분명히 이 고발 사주와 관련된
사진일 거다. 그래서 이걸 보고 받아서 김웅 의원에게 사주한 거다. 이렇게 지금 엮어가는 겁니다. 근데 한동훈 위원장은 부인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민주당은 뭘 또 문제제기를 하냐면, 그래서 이걸 이제 밝혀내야 되잖아요. 어떤 사진을 올렸는지. 그래서 공수처가 협조를 요청했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휴대전화를 협조하지 않습니다. 네, 비밀번호를 풀지 않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거봐, 이거 뭔가 이상하다 하고 이제 한동훈 위원장에게 공세를 하는 겁니다. 근데 한동훈 위원장 전에도 한번 비밀번호 풀지 않았죠.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는 굳이 이거를 해줄 의무는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어쨌건 민주당은 그래서 공격을 하는 거죠. 근데 한동훈 위원장이 사실 그래서 이때 손준성 검사 지휘체계에 있었나 봤더니 그건 아니더라고요. 봤더니 윤석열 검찰총장은 당연히 검찰총장이고 이 대검수사정보정책관이라는 게 검찰총장 직속이기 때문에 상관이 맞지만 당시에 2020년 4월에 한동훈 위원장은요. 이미 조국 사태 수사하다가 좌천이 돼서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그러니까 반부패 강력부장 하다가 좌천이 돼 있던 상태였습니다. 2020년 4월에 봤더니. 근데 한동훈 위원장이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고발 사주에 대해서는. 저는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내 이름으로 고소고발을 하지 뭐하러 남의 손을 빌려서 하겠냐. 당시 야당, 그러니까 미래통합당은 저한테 수사를 받아서 원한 가진 분들이 주류였고 박근혜 국정농단 또 수사를 했었으니까 그 외에도 수사를 했거든요. 여러 가지.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나한테 원한을 가진 사람이 주류였을 텐데 내가 뭐하러 약점 잡힐 행동을 이 김웅 후보에게 하겠냐라고 지금 반박을 했는데 민주당은 아니다. 뭔가 사주했을 거다라고 해서 이거 지금 특검하겠다. 정확히 말하면 조국 혁신당이 이걸 특검하겠다는 거고 민주당도 한번 보자 이런 상태인 거죠. 두 번째, 한동훈 특검법에서 요걸 밝혀내야 한다. 조국 혁신당 뭘까요?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관련 의혹. 이건 또 뭐냐? 자, 기억나시죠?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에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징계를 청구했고 실제로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게 부당하다. 라고 해서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그게 받아들여지면서 복귀를 했고 그건 가처분, 그러니까 임시로 처분을 한 거고 이제 본안, 그러니까 이 징계가 정당했느냐 안 했느냐를 가리는 본안 심판, 재판이 이제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그 징계를 취소해달라라고 이제 본안 이제 재판을 신청을 한 건데,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원고가 되는 거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피고가 되는 건데, 추미애 장관 개인에게 한 게 아니고 법무부의 대상으로 한 겁니다. 왜냐면 법무부가 징계를 한 거니까 추미애 장관이 징계를 한 건 아니죠. 엄밀히 따지면 본인이 청구를 하긴 했지만, 그러니까 이제 징계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한 거죠. 근데 결과가 나왔어요. 근데 어떻게 나왔냐면 1심 때는 징계가 정당하다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법무부가 윤 총장을 징계한 건 정당하다. 그런데 2심 때는 바뀌었습니다. 당시에 징계라는 절차가 위법이었다. 이거 동인간 뉴스터디에서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이 판결 이후에 이것도 한번 찾아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민주당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바뀐 이유가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한동훈 때문이라는 거예요. 한동훈 장관이 직권을 남용했다. 이 부분을 특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이렇게 된 겁니다. 자, 1심 때는 징계 정당하고 할 때는 당시에 어떤 정권이었냐? 문재인 정권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뭐 추미애 그 이후에 이제 박범계 장관 법무부 여기서 이제 담당을 했던 건데 그 사이에 어떻게 된 거예요? 정권이 바뀐 거예요. 그 윤석열 정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피고는 법무부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법무부의 이제 주인이라고 하지 말고 수장이 바뀐 거예요. 그전에는 추미애 박범계가 수장이었는데 그 정권이 교체됐고 법무부 장관 누구였어요? 한동훈 장관이었어요. 민주당은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한동훈 법무부가 패소할 결심으로 제대로 2심 준비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징계 처분이 취소해달라는 게 취소를 해줘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그래서 1심 때 이제 법무부 입장에서 이긴 거잖아요. 이겼을 때 변호사를 다 해임하고 그죠? 제대로 성의 있게 대응을 안 하면서 이게 2심에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실제로 2심이 나오니까요. 법무부 입장에서 진 거잖아요. 그죠? 근데 상고를 포기해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그러니까 이거 봐라. 이거는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직권을 남용했다. 원래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제대로 안 하도록 했다라고 해서 지금 특검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한동훈 장관은 그 사안에 대해서는 나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나는 따로 보고받거나 관여한 적이 없다. 법무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요거를 이제 특검을 해봐야겠다. 이런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자녀 입시 비리 의혹인데요. 이때 한창 논란이 됐었어요. 뭐예요?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 딸이 있는데 이 딸이 작년에 미국 MIT, 좋은 학교죠, 그죠? MIT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 입시 비리 의혹이 있더라. 누구처럼? 조국 혁신당 대표 딸처럼. 자 11개의 허위 스펙 의혹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민 씨 역시나 이제 허위 스펙 의혹 때문에 지금 이제 결국 의사 면허도 박탈이 됐고 지금 유죄도 받았죠. 네. 그런데 비슷한 거다 봤더니 뭐 어떤 게 있느냐. 예를 들면요. 고등학생이 어떻게 비영리법인 온라인 매체를 설립해서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이런 것들을 했다고 써서 냈고 그래서 MIT에 합격했다. 이제 요 논리를 만들려는 거죠. 근데 논문을 써서 이제 내는데 그 논문은 대필과 표절 의혹이 있고 그다음에 미술전을 개최를 했더라. 그것도 외할머니 건물에서. 그리고 복지관에 본인이 뭔가 유도를 해서 기업 3M, 한국 3M의 노트북을 기부를 하도록 했는데 봤더니 그것도 엄마 찬스가 있더라. 이거 다 본인이 한 게 아니라 가족이나 주변에서 도와준 허위 스펙이다. 이런 의혹이 불거진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 하나하나 한동훈 위원장이 당시에 반박을 했지요.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은 팬데믹 관련해서 국내에서 다 조사해 놓은 거를 정리를 해서 올렸고 그건 그냥 해외에 알리기 위한 거다. 뭐 그 정도 수준은 외부의 조력을 받고 이렇게 한 게 아니다. 그리고 이런 논문 대필 표절, 요게 이제 가장 크게 벌어졌던 건데 요거에 대해서는 이게 논문 수준이 아니라 그냥 이게 장기간 연습용 리포트 쓴 거를 그때 당시에 올렸던 거고 실제로 이거는 아예 입시에 내지도 않았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또 뭐 하여튼 다 지금 부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건 여기에 대해서요. 요거 하나만 붙일까요? 이때에서 논란이 있었죠. 이때 당시에. 국회 때. 요 논문 대필 및 표절 의혹과 관련해서 김남국 의원이 딸이 논문을 이모하고 같이 써서 이모. 그러니까 엄마의 동생이나 언니. 이모와 같이 썼더라. 그게 한동훈 위원장이 누구라고요? 이모라고요, 이모. 제 딸이요? 누구 이모와? 이모가 아니었죠. 그러니까 이모 교수라는 이제 와 같이 썼다는 의혹이 불거졌는데 요걸 이제 이모로 착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이모 교수도 이 한동훈 위원장 딸과 관련된 게 아니라 다른 또 친척과 관련된 논문에 쓴 거였다. 뭐 이러면서 약간 이제 결과적으로는 김남국 의원이 헛발질을 한 게 된 그게 이제 요때 일입니다. 어쨌건요, 시민단체가 고발을 했어요. 누구를? 이 허위 스펙 관련해서 한동훈 위원장, 그리고 부인 진은정 씨, 김현장 변호사죠.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 딸까지 이 세 명을 고발을 했는데요. 경찰이요, 조사를 한 끝에 혐의 없음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그런데, 조국 혁신당 대표는 못 믿겠다는 거예요. 이 경찰 조사를. 나는 한동훈 위원장을 만나서 꼭 물어보고 싶다. 무혐의 된 따님의 11개 입시 비리 의혹을 물어보고 싶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진중권 교수가 최근에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거 왜냐면 조국 혁신당에서 지금 이걸 다 한동훈 특검법을 1호 법안으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조국, 내 딸도 당했으니 네 딸도 당해봐라. 복수 심정으로 특검을 밀어붙이는데, 한동훈 딸은 조민과 달라서 실제 공부를 잘하고 뛰어났으니까 오히려 문제가 될 게 없고 하게 되면 오히려 한동훈 위원장만 좋은 일 시켜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봤더니 어쨌건 공부는 꽤 잘했던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송도 국제학교를 다녔을 때 내신 만점을 받았다고 하고요. 미국 대학 입학 시험인 ACT 시험에서도 만점을 받았다고 하니까요. 어쨌건 조국 혁신당은 뭐 만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요거 자체가 허위 스펙 의혹이 있으니까 이거 밝혀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특검 이게 지금 전국에 가장 큰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그럼 특검 이게 뭐 어떻게 되는 거냐, 뭐가 논란이냐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검이라는 건요, 이거의 준말이죠. 특별검사 제도입니다. 특별검사는요, 누가 결정하냐면 결국은 국회가 결정을 합니다. 법안이 통과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특검 법안이 통과가 되면
특별검사가 임명이 돼요. 근데 이 특별검사는 못합니다. 누가 하냐면 변호사가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변호사가 혼자 할 수는 없으니까 검사와 수사관의 파견을 받아요. 그럼 이들을 데리고 어떤 특정 사안에 대해서 이제 특검 법안에 그 내용이 들어있겠죠. 뭐 이런 걸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요런 거 특검법. 그러면 최상병 사건 관련된 특검을 이 수사관들과 검사 수사관을 데리고 이제 진행을 하는 겁니다. 역대 특검이 14번 있었는데 보면 성과를 낸 것도 있고 못 낸 것도 있어요. 사실은 성과 내기가 쉽진 않은 구조도 있어요. 왜냐면 검찰은 워낙 대군을 갖고 오랫동안 이제 수사를 해왔지만 이거는 기간도 있거든요. 기간에 이 새로 다시 수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이 변호사다 보니까 특별검사가 또 뭐 이렇게 검사처럼 노하우가 많이 없을 수도 있고 그래서 1호 특검이 이제 온노비 사건 특검이었는데 예전 일이죠. 이제 DJ 정부 때. 그때 기억나십니까? 온노비 사건에서 기억나는 거는 이제 뭔가 많이 밝혀내지 못했죠. 그건 앙드레 김 이제 작고하셨는데 앙드레 김 이름이 김목남이라는 것만 남기고 특검이 끝났다. 이제 이런 성과가 별로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 특검에도 예산이 꽤 많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다 사무실 차려야죠. 또 이 수사관 파견 받아서 인건비 들지요. 특별검사 월급 줘야죠. 한번 특검하는데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10억에서 30억 원이 들어가는 건데요. 자, 이 특검에 대해서는 논란이 좀 있어요. 왜 논란이 있느냐? 1번, 첫 번째. 이 수사 중인데 특검을 하는 게 맞느냐? 무슨 얘기냐면, 결국 이 건들 다 지금 고발을 하면 수사를 하잖아요, 실제로. 보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뭐, 이런 것들 다 검찰에서 지금 명품 가방, 이런 거, 김건희 여사 관련된 거는 검찰에 수사를 하고 있고, 또 한동훈 의혹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경찰에 수사를 해서 이미 무혐의 판결을 내린 거예요. 그리고 최상병 사건도 지금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고 있죠. 윤석열 대통령의 이거에 거부권 행사하는 이유가 이거죠. 이거 공수처에서 이미 수사를 하고 있는데 수사를 하고 있는 거를 못 믿겠다면 특검을 하게 되면 앞으로 이들이 수사하는 거 그럼 다 특검할 거냐. 조금만 위진하면 그러면 이 사법기관 자체, 시스템 자체가 무너진다라는 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이지요. 그런데 또 반론도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만약에 지금 이런 김건희 여사 관련된 건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그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시절에 검찰이 권력 눈치 보고 제대로 수사를 못하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검찰 손에 맡기느니 제대로 중립적인 특검을 해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냐라는 반론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특검을 한 걸 보면요. 권력형 비리, 권력형 문제에 대해서 특검을 많이 했어요. 이거 똑같은 겁니다. 검찰이 정권 눈치 보느라 제대로 수사를 못하니 특검으로 밝혀보자는 거죠. 노무현 대통령 측근 비리 특검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때는 삼성그룹, 이런 것도 이제 삼성, 뭐 재벌도 권력이라고 본다면, 그룹 비자금 특검,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의혹 특검, 최서원 씨 국정원 특검 박근혜 대통령 관련된 거였고, 드루킹 김경수,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인 김경수 드루킹 특검,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하지만 또 반대로 그러면 지금 야당 주장대로 뭐 조금만 의혹이 있으면 이렇게 많이 다 특검할 거냐? 그럼 사법기관의 신뢰는 더 떨어질 거 아니냐? 장기적으로는 이런 반론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이 특검에 대해서는 두 번째 논란은 삼권 분립 위배 논란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특검은 누가 해야 되느냐? 국회가 해야 돼요. 특검 법안을 통과시켜요. 그러면 특별검사가 임명이 되는데 이 특별검사는 누가 임명을 하느냐? 최종적으로는 대통령이 임명을 하지만요. 대통령이 고르는 게 아니라 두 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은 그 둘 중에 한 명을 고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한 명 무조건 골라야 돼요. 대통령은. 다른 제3의 대안을 낼 수가 없어요. 그러면 결국 뭐가 중요하겠어요? 이 추천을 누가 하느냐가 중요하죠. 누가 주냐. 자, 특검 초창기에는요. 누가 주로 추천을 했냐면 대한변호사협회나 대법원이 추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중립적인 인사들이 추천을 한 거죠. 그런데 최근 들어서 바뀌었어요. 정치권이 추천을 한 걸로. 자, 언제부터 바뀌었냐면 2012년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의혹 특검 때부터 바뀌었는데 이때 누가 특검을 추천하냐면 민주통합당.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과 반대. 이게 야당이죠. 야당에서 이제 추천한 거예요. 자, 박근혜 대통령 국정농단 특검은 누가 특검을 추천했느냐?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함께 추천을 했습니다. 이건 역시
야당이었던 거죠. 야당이 추천을 하는 거예요. 자, 이번에 지금 논란이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특검 누가 추천하느냐. 최상병 특검법안 볼게요. 누가 추천을 하느냐. 자, 누가 추천하게 되냐면 대통령은 결국 대통령이 임명을 하는데 자신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의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되어 있어요.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는 뭐냐면 20석 넘는 정당만 교섭단체입니다. 20석 넘는 정당이 어디가 있느냐? 두 개밖에 없죠. 자, 민주당과 국민의힘. 그런데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면 지금 대통령이 국민의힘 당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소속돼 있죠. 그럼 누가 하냐? 결국 민주당이 추천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김건희 여사 특검법 같은 경우에 보십시오. 누가 추천하느냐? 대통령 자신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를 제외한 교섭단체. 교섭단체가 아닌 원내정당 중 의석이 가장 많은 정당. 자신이 소속된 교섭단체를 제외한 교섭단체 결국 민주당. 아니면 교섭단체가 아닌, 그러니까 20석보다 적은 원내정당 중, 원내정당이라면 국회의원을 한 명이라도 가진 정당 중 의석이 가장 많은 정당. 어디에요? 22대 국회 때. 12석 얻은 조국혁신당이죠. 결국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후보자를 추천해달라. 이렇게 의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형식적인 논리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야당의 논리는 자, 최상병도 결국은 대통령 개입 의혹이 있는 거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대통령 부인과 관련된 거니까 아니 여당이 만약에 후보자를 추천하면 그 제대로 그 특검이 일을 할 수 있겠냐. 대통령 눈치 보느라고. 그냥 제대로 밝혀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야당이 이건 특검을 추천해서 제대로 해야 한다라는 건데 그러면 야당이 추천하는 건 이제 여당 입장에서는 중립적이냐? 중립이냐?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죄가 없어도 억지로 막 파헤쳐서 이거 정치적으로 활용하려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여당에서 반발이 있는 거고 대통령도 거기에 대해서는 이거는 입법권의 사법권 상권분리 위배다라고 이렇게 지금 반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 번째 논란은 이게 진실을 밝히려는 것보다는 정치적으로 악용하려는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논란이죠. 실제로 형법에 따라서 기소 전에는 피의 사실, 그러니까 어떤 검찰이 수사를 해요. 수사 도중에 알게 된 거를 공표를 하면 피의 사실 공표 금지죄로 처벌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난 게 아니잖아요. 근데 무죄 추정의 원칙. 그러니까 재판에서 유죄가 판결나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해야 된다. 이 원칙이 어긋나는 거죠. 그런데 과거에 보시면 이 박근혜 국정농단 특검 때 보시면 매일 이 특검보가 브리핑을 했었거든요. 수사 상황을. 그러면 이 특검법에는요. 꼭 이 내용이 들어가기 마련입니다.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의 명을 받은 검사부는 사건에 대해서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피의 사실 외의 수사 과정에 대해서는 언론 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다. 물론 여기에도 피의 사실 외의 것만 브리핑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거의 매일 브리핑을 하거든요. 매일 브리핑. 수사 과정은 뭘 브리핑하느냐? 자, 오늘 누구 압수수색했습니다. 누구 소환 조사했습니다. 네. 그러면 물어볼 거 아니에요, 기자들이. 왜 압수수색했어요? 누구를 압수수색했어요? 누굴 소환했어요? 왜 소환했어요? 그럼 기자가 그 과정에서 내용을 언급 안 할 수가 없겠죠. 피의 사실과 매일 브리핑 하다 보면 피의 사실 외의 수사 과정이 애매모호한 거죠, 그 선이. 네. 근데 특검은 이걸 할 수 있다라고 하다 보니까 매일 뭔가 있는 것처럼 마치 죄가 있어서 소환하고 압수수색하는 것처럼 정치적으로 활용할 소지가 있다. 그래서 이건 진실보다는 정치에 관심 있는 거 아니냐. 야당이 특검을 정치에 활용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여당의 반박이 있는 거고 야당에서는 여태까지 계속 이렇게 해왔는데 특검은 왜? 특검은 왜 해? 국민이 관심이 많으니까. 특검 법안에서 매일 브리핑 할 수 있어요. 과거에도 그래왔고 이번에도 그렇게 하겠다는데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피의 사실을 공표하겠다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민주당은 왜 이렇게 이 특검을 하고 싶어 하는 걸까요? 민주당은 왜 이렇게 특검을 하고 싶어 하는 걸까요? 자, 첫 번째, 검찰 압박용이냐? 자, 이거는요, 제가 무조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민주당이. 자, 근데 검찰 압박용 성격이 있겠죠. 자, 일단
좀 감정적으로 좋지 않죠? 검찰 개혁을 민주당 가장 외치잖아요. 그죠? 검찰 개혁. 그러니까 개혁의 대상이라는 걸 보여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검찰이 권력의 눈치를 보고 제대로 수사를 못한다는 걸 보여줘야 되겠죠. 그럼 누구의 눈치? 윤석열 대통령의 눈치. 자, 그런데 제가 이게 잘못됐다고만 볼 수는 없다고 하는 측면도 있는 게 뭐냐면요. 검찰이 실제로 압박해야 될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검찰이 눈치를 보는 거라면.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예를 들어 이 건을 볼게요. 주가 조작 사건 특검 같은 경우에는. 자, 김건희 여사 관련한 수사인데 윤석열 대통령 눈치를 봐서 제대로 못해요. 근데 만약에 민주당이 이거 특검을 예고해 놨죠. 근데 특별검사가 만약에 이제 특검법이 통과가 됐고 이게 이제 하기로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검찰 손 떼야 돼요. 수사에서. 손을 떼고 이 수사 자료를 이게 넘겨줘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진짜 뭉개고 아무 수사도 안 하고 있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특검이 딱 왔어요. 수사를 넘겨받았어요. 근데 아무 수사 내용이 없어요. 그럼 특검이 뭐라고 그럴 거예요? 이거 검찰이 수사 하나도 안 했어요. 이러면 누가 망가져요? 검찰이 망가지는 거죠. 검찰은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열심히 수사를 해야 되니까 본인이 직무를 안 한 거예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특검을 한다고 하는 순간 검찰은 더 열심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중에 혹시라도 예를 들어 나중에 정권이 바뀌고라도 할 수 있잖아요. 특검이라는 거는. 근데 만약에 정권이 바뀌었어요. 뭐 지금은 왜냐하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으니까 특검이 통과되어 대통령의 거부권을 막을 수 있다고 하지만 정권이 교체됐다. 그럼 만약에 민주당 정권이 됐다. 그러면 민주당 정권은 특검 할 거 아니에요. 윤석열 대통령의 당시 부인의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러면 당시에 특검 되면 이 수사를 넘겨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그때를 대비해서라도 더 열심히 수사를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검찰이 너 제대로 수사 안 하면 특검 넘길 거고 너네 그럼 나중에 다 밝혀져. 검찰을 압박할 수 있는 용도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진짜 눈치 보고 안 하고 있었다면 검찰 입장에서는 상당히 지금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겠죠. 두 번째, 요거는 조금 논란이 있어요. 만약에 이렇다면 이건 민주당이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사법부 압박용이다. 지금 이제 요런 건들. 다 이제 정치, 검찰, 뭐 특검법이라서 검찰이 뭔가 수사를 꽤 맞추기, 무리하게 뭐 회유하거나 조작하려고 했다. 왜? 야권 인사를 탄압하기 위해서 라고 지금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 지금 주인공들이 누굽니까? 뭐 이화영 지금 볼까요? 지금 이재명 대표, 그다음에 조국 대표, 뭐 황운하. 근데 보십시오. 지금 이화영 재판 중입니다. 그죠? 조국 대표 1심, 2심 유죄 받았습니다. 이재명 대표 재판 중이에요. 황운하 원내대표 1심에서 유죄 받았습니다. 이렇게 재판에서 이미 유죄를 심지어 유죄를 받았는데 아니면 재판 중인데 본인들의 수사가 잘못됐다면서 특검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자 검찰이 수사가 잘못됐을 수도 있는데도 그러면 재판부는 유죄를 계속 때릴 거예요? 라고 마치 압박하는 듯이 만약에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사법부 압박을 하기 위해서라면 본인들의 이 사법 리스크를 피하기 위한 정말 방탄용 여당 의도대로 의심대로 방탄용이라면 이거는 비판받을 소지가 있죠. 자, 세 번째 민주당이 노린 건 아마 정치적 효과도 노렸을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결과적으로 특검을 하게 되면 윤석열, 한동훈. 윤석열은 대통령이고 한동훈은 지금 여권의 유력한 차기 대권 주자잖아요. 자, 뭐 당대표로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지만 어쨌건 이 두 사람을 때리는 효과를 노릴 수 있는 거죠. 일단 윤석열 대통령 관련해서는 이 뭐라도 하나라도 걸리면 그렇잖아요. 여기도 대통령을 의심하는 거고 여기는 이제 부인을 의심하는 거고 여기는 이제 검찰 수사인데 주로 검찰 수사가 누구 때예요? 여기 두 사람이 수사할 때 위에 검찰 수뇌부에 있을 때 수사잖아요. 그러니까 뭐든 하나만 걸리면 이 두 사람한테 타격을 줄 수 있는 거예요. 특히나 이 최상명 관련해서는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최상명 특검을 거부하거나 윤석열 대통령이 개입한 게 확인이 되면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무시무시한 탄핵을 하겠다고 이렇게 야권 인사들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조국 혁신당, 민주당, 개혁신당. 뭐라도 하나라도 걸리면. 게다가 또 뭘 누리냐면 만약에 지금 이 야권이 주도해서 특검법을 통과시켰어요. 그죠? 이미 뭐 이건 지금 통과가 됐고 그죠? 요것도 김건희 특검법이 통과됐다가 거부권을 했어요. 그런데 여론은요. 기본적으로 이 특검에 찬성 여론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솔직히 국민들은요. 뭐 검찰이 수사를 하든 특검이 수사를 하든 일단 밝혀내고 싶어요. 뭘? 이거 정말 국민들은요. 싫어합니다. 부정부패. 민주당이 그 노리는 거죠. 싫어해요, 실제로. 근데 이런 것들 권력을 감시하고 싶어 해요, 국민들은.
그거는 뭐 보수 진보 상관없이. 그러다 보니까 최상병 특검 찬성 많잖아요. 그죠? 김건희 여사 특검 찬성이 많잖아요. 여론조사를 해보면 정치적 효과로 뭐냐면 다 통과시켜요. 다. 이것도 의혹이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그럼 어떻게 해요? 대통령이 다 거부권 행사해야 돼요.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사법기관이 수사하고 있는데 수사 끝나기 전에 무조건 결과 나오지도 않았는데 특검하는 건 사법기관의 신뢰를 무너뜨린다고 지금 반대하고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국민들은 이거 뭐야? 이거 진짜 부인 지켜주려고 지금 뭐 상남자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 부인 지켜주려고 지금 거부권 하는 거 아니야? 상당히 여론이 안 좋아질 수 있죠. 실제로 이번 총선에서 여권이 패배한 거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쌓인 또 측면도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권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민주당이 거부권을 유도한다 그러죠. 그죠? 유도한다고 합니다. 근데 민주당은 아니 무슨 소리예요? 검찰을 믿을 수가 없는데 뭐. 여당은 아니 그 검찰을 믿을 수 없는데 왜 공수처가 수사하고 있는 최상병까지 하자 그러냐? 이런 거죠. 또 여당에서는. 네. 이러면서 지금 정치적으로 싸우고 있는 겁니다. 여당은 뭘 하자 그래요? 이거 특검하자. 뭘 특검하자 그래요? 삼김 여사 특검을 하자. 삼김 누구냐? 지금 계속 김건희 여사 특검하자고 하니까. 그래? 그러면 김혜경 여사 특검하고 김정수 여사도 특검하자. 김혜경 여사. 지금 이제 법인카드. 이거 다 안 밝혀졌다 이거. 그죠? 더 있다. 라고 지금 국고 손실죄로 더 수사하고 김정수 여사는 고가 옷가 장신구를 산 의혹이 있으니까 이것도 수사하자. 특검하자. 특검 대 특검으로 맞붙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완전히 22대 국회에는 특검 공화국이 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사실 뭐 정답은 없지만요. 어쨌건 이 특검으로 또 국회가 이렇게 뭐 이게 파행되고 하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나라를 보면 좀 불행한 일입니다. 괜히 굳이 이 사법기관이 신뢰가 얻으면 거기서 수사 잘하면 될 일인데 그걸 못 믿겠다고 일하면 또 다른 사회적 비용과 경제적 비용 그리고 갈등이 발생하게 되는 거니까요. 복잡한데 궁금한 이슈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대신 풀어드리겠습니다. 아시죠? 평일 오후 7시엔 뉴스A, 주말 오후 3시엔 동행가 뉴스터디.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